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파트나 상가 같은 데서 내는 관리비, 불필요하게 나간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관리비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특혜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건물에서 내라고 하니까, 여기는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근데 불필요한 관리비는 없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관리비는 없어요. 단, 불필요한 인력에 나가는 관리비는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건물 관리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누가 사용하냐? 거기 입주자들, 임대인들, 이 건물주들이 본인들이 청소하지 않으니까 청소비, 본인들이 관리하지 않으니까 관리비, 본인들이 경비 서지 않으니까 경비원비, 본인들이 승강기나 소방, 전기 등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안전관리비, 그리고 플러스로 본인들이 사용하는 전기세, 수도세가 관리비예요. 근데 사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관리비가 비싸면 좀 안 좋은 게 많죠. 첫 번째로 임차인을 모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조그만데 이 건물주가 그냥 관리업체 하나 뒀는데 그 관리업체에서 진짜 말 그대로 조그만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프라자 상가 5층짜리 이런 건데 거기에 막 관리소장에 뭐 경비원 2명에 뭐 전산에 뭐 청소 이런 것들을 다 밀어 넣으면 사실 뭐 좀 일반적인 관리보다는 조금 더 나가는 건 사실이죠. 근데 관리비가 이렇게 많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임차인 모집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임차인 모집하기 어렵죠. 왜냐면 요즘 임차인들은 똑똑해서 예전에는 뭐 임대료가 50만 원이에요, 뭐 500만 원이에요. 그럼 와, 임금보다 되게 싸네요, 임대료. 근데 딱 첫 달 지나고 보니까 관리비가 막 수백만 원씩 나오는 집들이 있어요. 그리 전략적으로 옛날에 그 악성 임대인들이 많이 쓰던 방법이에요.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않고 관리비를 올려서 이제 수익을 챙기는 옛날 고전적인 방법이죠. 아주 멍청한 방법인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GDP는 올랐지만 사실 사람들의 우리 1세대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 1세대, 2세대들의 건물주들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좀 뭐 비정상적인, 그쵸,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책정하는 게 좋냐라고 보면 일단 관리비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참 이 그 건물주들이 이런 그 전략적으로 약간 임대료를 앞에서는 임금보다 조금 싸게 하면서 뒤로 관리비를 많이 부과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이런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소탐대시라는 겁니다. 멍청한 짓이죠.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그 관련된 경영이나 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소탐대실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 이런 것들을 동네에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알려줘야 돼요. 하지만 그 공인중개사들도 사실 다 비전문가들이고 저는 공인중개사를 전문가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공인중개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업무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너무나 뭐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냥 브로커
중개 수수료에만 목매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사실 건물주들이나 고객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기까지 이 교육을 받기가 어렵죠. 일단 저는 무조건 관리비는 최적화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최적화냐? 굳이 법정 의무 관리, 그러니까 사람을, 자격증 있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써야 하지 않는, 써도 되지 않는 건물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는데 관리소장을 채용할 필요가 없고, 혹여 채용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의 업무가 관리소장이 아니라 그냥 관리원으로 채용을 해서 뭐 설비나 누수, 그리고 뭐 배관, 그리고 뭐 뚫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물, 우리 집에 필요한 부분의 업무를 돕는 사람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이 드신 양반들 그냥 앉아 있게 하고 월급만 주는 경비원은 저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인력 비용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주택관리사, 무슨 뭐 기사 자격증만 있는데 하등 이제 집안에 있는 뭐 설비, 뭐 누수, 뭐 배관 뚫는 거, 뭐 도어락 설치하는 거, 누수 진단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못하는 주택관리사 혹은 관리소장이라면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죠. 왜? 내가 낸 관리비가, 저도 관리비를 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낸 관리비가 좀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돈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예요. 경기 성장률은 안 좋고 경기는 안 좋은데 이제 인플레이션, 물건값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죠. 진짜 65세 70세 되시는 분들한테 한 달에 200만원 220만원 월급을 주려면 사실 220만원만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곱하기 20 한 5% 해야 돼요. 왜? 퇴직금 10%, 그리고 4대 보험, 그럼 한 25%입니다. 그럼 거기서 뭐 그분들이 나이가 먹어서 이것저것 빼도 20%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뭐 한 명의 인건비를 제공하기까지 한 3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300만원 월급 주면서 실제 그냥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단순히 아주 미흡한 민원만 처리하면서 그 사람을 쓴다?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 같은 부동산 관리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하겠죠. 뭐 똑같을 수는 없겠죠. 왜? 일반적으로 왜 그렇게 되었냐면 관리 업체들이 입찰을 넣을 때 입찰 수수료 2% 4%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전체 총 인력 파견 비용의 2, 3%이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파견해야 수수료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종합 위탁 관리보다는 혼합 관리를 지향하는 거고, 일부는 입주자들이 또 일부는 업체가 지원하는 혼합 관리 형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보다 나아가서는 직영 관리, 입주자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만 받고 한 달에 2, 30만 원 정도의 위탁 수수료만 받아도 관리업체는 실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인력 파견하고 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뭐 다 힘듭니다. 요즘 세상에 저 돈 잘 벌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저는 구할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무슨 일이건 함께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